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고는 한 7시경 주변이 어두웠죠. 편도 1차선 도로를 오토바이가 시속 25km 속도로 달려가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노인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 노인은 응급실에 이송이 됐지만 외상성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고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네, 이런 오토바이 사고를 보면 정말 많은 문제들을 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사고도 뭐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러니까 오토바이 사고를 정말 많이 받고 경험했는데 너무 피해가 크니까 끔찍합니다. 사실 저희도 약간 트라우마가 와요. 오토바이 사고만 보면. 근데 이 오토바이 사고가 이 피해가 큰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자동차보다 위험이 높다고 해서 보험료가 일반 자동차보다 높아요. 설상가상으로 요즘 이제 배달업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걸 이제 유상용 이륜차라고 하는데 이런 영업용의 이륜차들은 보험료가 일반 그 가정용 오토바이보다 거의 최대 11배까지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니까 종합보험료가 포기하고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는 건데 사실 무방비 상태죠. 그렇게 운전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코로나 때 이제 배달 오토바이들 사고가 되게 많아졌었고 다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이거 뭐 이제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말들이 좀 있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뾰족한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게 일단 위험성은 엄청 높죠. 그렇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낮춰서 이걸 굳이 가입시킬 필요가 없어요. 물론 배달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요즘은 많습니다만 영세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자동차는 막 몇천만 원 하잖아요. 근데 오토바이는 한 대 뭐 100만 원에서 뭐 비싼 거는 뭐 몇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만 배달용으로 쓰는 오토바이들은 대부분 100만 원, 200만 원짜리예요. 근데 종합보험 가입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100만 원, 200만 배보다 원. 배꼽이 훨씬 크니까. 보험료가 오토바이보다 더 비싸니까 어떻게 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문제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를 당하신 분, 오토바이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고도 바로 딱 적용되는 사건인데 그렇죠. 네. 지금 피해자분이 의식불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법률에서는 이제 개호라고 해서 간병인이 붙어야 되는 그 사고인데 간병비 한 달에 한 400만 원 합니다, 요즘에. 그러면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그 간병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보험사가 책임보험 한도가 대기는 1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무과실일 경우에도 최대 한도가 1억 5천인데 치료비나 간병비 하게 되면 턱도 없이 모자라거든요. 이 사고 역시 민사적으로 책임보험사에서 이제 배상해주는 것 대비 피해액은 훨씬 컸던 거죠. 거기다 또 문제는 우리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중상해에 빠졌으니까 형사 입건이 됐겠죠. 이분이 뭐 과속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뭐 신호 위반이나 뭐 이런 중대 과실이 없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중상해에 빠졌기 때문에 형사 입건 사안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종합보험도 안 들어 있었으니까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도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사안이 아닙니다. 오토바이는. 그러다 보니까 형사적인 문제도 본인이 다 사비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엄청난 결과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이 사고 보면은 이제 배달 오토바이였거든요. 이제 배달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인데 영상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진술에서 본인도 밝혔고 재판 기록에 보면 왜 사고가 났느냐 할 때 이제 배달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콜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콜이 오신 거예요, 이분도. 콜이 왔으니 그걸 잠깐 한눈을 팔다가 길을 건너는 노인을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상에서 보면은 사실 뭐 시야 장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속도가 빨랐던 것도 아니고 또 보행자가 뭐 갑자기 뛰어들어온 것도 아니고 근데 잘 못 피했다라는 거가 좀 의아했었는데 진술에서 보면 이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도로를 보면 도로 상황을 보면 이면 도로처럼 되게 좁아요. 예. 그러니까 편도 1차로의 왕복 차로기는 한데 그 사이드로 인도 자체가 잘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로에서는 사실 보행자가 언제든지 그렇죠. 길을 건너서 횡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골목을 운전한다고 하면 사실 전방주시가 되게 중요한 그런 도로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그 의뢰인분은 사실 전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를 오랫동안 이제 배달업을 하시다 보니까 예전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해가지고 한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재범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처벌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피해자 그 가족분들도 피해자 본인은 의식불명이니까 개호 상태고 뭐 깨어나셨더라도
의식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이런 합의는 가족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아주 완강했어요. 그들이 이제 원하시는 금액은 굉장히 컸죠. 근데 특히 이제 이 의뢰인분은 그렇게 수입이 많은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합의금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기소가 됐고, 자, 1심까지는 좀 돈이 없으니까 합의를 못 받죠. 합의를 못 받는데, 다행스럽게도 1심 판사는 뭐 피해자 쪽에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봤는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형으로 구속이 되는 거는 면한 상태가 됐어요. 예. 그래서 1심에서 이제 금고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검사가 구형을 2년을 했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거는 그리고 실형을 하지 않았다. 집행유예를 붙였다라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검사가 항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있다가 검사가 항소를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2심에서 만일에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사실 구속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구속이 되면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항소심이 마지막 찬스예요. 뭐 다른 사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소심까지가 사실심이고 형량에 대한 판단을 해줍니다. 3심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형량은 이제 심리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항소심에서 뭐 좀 부족하게 양형 관련된 자료를 부족하게 한 게 있다고 해도 항소심 선고에서 구속이 돼버린다. 그 다음에는 구속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공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해서 일단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합의가 최선입니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마련을 해서 결국 이제 2심 과정에서 합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범이다 보니까 뭐 벌금으로 내려가거나 형량이 확 줄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합의를 봐서 다행히도 검사가 이제 실형을 내려달라라는 항소를 했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재판부에서는 뭐 1심에서 없었던 합의까지 이루어진 마당에 1심을 뒤집고 뭐 법정 구속을 할 리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1심의 형대로 확정이 돼서 잘 마무리가 됐던 그런 그래서 사건. 이 일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느꼈던 게 두 가지가, 하나는 2심을 진행할 때 의뢰인께서 너무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제 구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다가오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심리 상담을 상당히 많이 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안정이 되면서 본인도 이제 실질적으로 비용을 이제 마련을 해 온 것이고요. 예, 그게 큰 도움이 됐죠. 그리고 당시 상황과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뭐 검사가 그렇게 항소를 했고 중상해에 빠져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됐고 합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꽤 있는 매우 사건이었습니다. 높았어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었는데 다행히 항소심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된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다행히 4천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마련해서 합의를 해서 넘어갔는, 이제 구속을 피했는데 이제 문제가 남잖아요. 그 민사 손해배상에서 그 보험사가 해줄 수 있는 뭐 과실 다 빼고 최대치가 1억 5천인데 이분은 여생을 거의 그 간병인이 붙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셨던 거고, 거기다 치료비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금액, 1억 5천은 훨씬 넘어서는 이제 그 피해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그걸 본인 이제 자제분이 가입한 무보험 잠수사 상의에서 먼저 지불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은 나중에 전부 보험사가 이 가해자한테 구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무보험 잠수사 상의 약관상으로 해서 지급이 안 되는 넘어서는 손해들, 간병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사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또 받아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곤혹스럽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거죠. 자,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께 제일 좋은 건 종합보험 가입하시는 거예요. 네, 종합보험 가입하시는 건데 강제할 수도 없고 또 현실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시는 것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말 사고가 나면 정말 엄청난 금전적 아니면 형사적인 신병의 위험도 따라온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제발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안전하게. 이륜차도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입하신 분들 제가 못 봤는데, 그래서 이륜차 관련해서 이제 운전자 보험하고 종합보험이 정확하게 어떤 정도 현재 그 금액과 범위인지는 한번 저희도 다시 이제
검토해가지고 영상을 찍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운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 나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제발 안전운전, 그리고 끼어들기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조금 정말 본인의 안전과 그 다음에 이렇게 사고 만일이 일어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조심해서 운전해 주시고, 문제 생기면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번호 위에 있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모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